안녕하세요. 다정한 청년의 다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미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는 너무 연애에 올인을 하느라 나 자신을 못 챙겼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누구나 찐사랑에 빠졌을 때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도파민 중독에 더해서 행복 중독에 걸려 있을 때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상대에게 빠지고 사랑에 빠져서 어느 순간부터 나 자신에게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발생해요.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의 취미를 내려놓고 여가 시간을 내려놓고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을 내려놓고 여기에 더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나 자기 개발하는 시간 등등 어느덧 자연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니까 내 삶이 연애로만 가득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단둘이서만 행복해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고 이렇게 느끼는 행복은 그리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행복 도파민에서 벗어나게 되는 시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준을 하면서 진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동안 게으르고 나태하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문득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느껴서 진로를 새롭게 바꾸거나 이직을 결심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연애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다 보면 어느덧 직장에서나 지인, 친구 사이에서나 내가 점점 뒤처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보통 1차적으로 많이 시도를 해보는 게 데이트 횟수나 만남의 횟수를 조금씩 줄이자는 건데 여기서 상대방이 한 번에 오케이를 해주면 그 과정이 매끄럽게 흘러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마음의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관계에 금이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 때 이미 데이트 횟수를 줄이자고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사랑 타령을 하고 감정 소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치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지금 내가 누구를 챙기고 앞으로 누군가를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럴 때는 흔히들 T인 사람들은 더 극 T의 성향으로 또 F인 사람들도 T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새로운 것들이 더 큰 호기심으로 느껴지고 도전으로 느껴져서 새로운 배움을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알아간다거나 이렇게 스스로 더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시야가 트이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별을 결심을 한다면 대부분은 미련 없이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두 번째로 미련이 없는 경우는 바로 연애를 하다가 나의 가치관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을 때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연애를 시작할 때는 서로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마음이 큰지, 상대방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지, 얼마나 많이 챙겨주는지 등등 앞뒤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너와 나, 우리 둘로만 생각을 하면서 감정에만 충실을 하면서 연애를 이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어린 나이이고 내가 내 삶에서 책임져야 할 것들이 적을 때일수록 이렇게 연애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떤 식으로 개척해 나갈 것인지 본질적인 고민을 시작하게 되고 그 안에서 몸과 나이만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도 어른이 되는 깨달음을 얻는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나 가치관들이 물갈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연인을 바라볼 때 좋아한다, 사랑한다, 예쁘다, 멋있다 했던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려놓고 다른 쪽에 시선이 많이 가게 되고 더 중요하게 느끼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요. 이제는 그저 외형적인 부분이나 성격 성향이 잘 맞는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가정적인 모습, 어른을 챙길 줄 아는 예의 바른 모습, 또 그 사람의 직업, 비전, 능력, 또 가정의 분위기 등등 감정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모두 안정감을 느끼는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내 전남친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어쩌다가 그 여자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나보다 예쁘지도 않은데 왜 만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왜 나를 안 만나고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를 만나는지도 이해가 안 간다. 그 남자가 나를 안 만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인성적인 부분이나 가정적인 부분 또는 조건적인 부분 이 세 가지 안에 그 원인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연애에서 미련이 남지 않는 경우는 바로 내가 이번 연애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됐을 때죠. 보통 헤어지고 나서 상대에게 미련 갖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미 상대와 헤어지기 이전부터 내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내 삶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특별한 순간이라고 여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가 그저 우물 안의 개구리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어릴 때부터 만나는 남녀의 경우에는 서로 아무런 조건 없이 굳이 따지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는지 스스로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은 성적과 뛰어난 능력을 토대로 괜찮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돼서 그 안에서 이미 사회적인 능력과 나에게 훨씬 더 큰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을 때 그 안에서도 내가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한순간에 이성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여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이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을 만나기 시작했다면 이런 여자들은 웬만해서 대학생 남친을 만난다는 걸 굉장히 꺼려합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보는 눈이 높아져 있는 거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죠. 남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는 신분일 때는 그냥 대화 잘 통하고 나를 많이 좋아해주는 여자만 만나도 행복한데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단순히 나를 좋아해주고 대화만 잘 통하는 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조건적인 게 아니더라도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나의 외모나 능력이나 표현하는 방식이나 다정한 모습이나 나의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봐주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동안 잘 몰랐었던 스스로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서 지난 연애들에 더더욱 미련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감정이 남아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여기서 더 만남을 이어간다면 서로 더 최악의 모습을 볼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예요.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나의 최악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도 않고 똑같이 상대방의 최악의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을 때 이때 어느 순간 딱 느끼게 돼요.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보이는 모습들이 정말 서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구나. 나의 본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구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우리가 서로 자존감도 잃게 되고 자아도 완전히 상실되겠구나. 이렇게 위기감을 느낄 때인데 여기서 한 가지의 포인트를 더 추가하자면 이성적이면서도 가정적인 분위기, 가족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이 괜시리 부모님께 죄송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불효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면서 어느 순간 먼저 결단을 내려서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모님과의 유대관계가 깊은 경우에 부모님이 싫어할 것 같은 반대할 만한 연애를 굳이 이어나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이 굳이 부모님한테까지 알릴 정도도 안 된다라는 판단으로 냉정하게 지금의 연애를 끊어내고 절대로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